그 국민연금법 개정해야 되겠네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는 안 되게. 네, 이게 좀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안미연 변호사님 모시고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네. 2024년 뭐 어떻게 새로운 목표, 포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저희 승인의 발전이죠. 네.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늘 우리 승인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해준 우리 안 변호사님 덕분에 승인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저희 더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자, 상담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사연 내용 보면은 이제 소송 중에 이혼 소송을 겪던 따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사연자분의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아이가 사위가 보낸 이혼 소장을 받아본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해왔던 딸아이는 시험관 시술을 포기하자는 사위와 크게 다퉜고 사위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집을 나간 사위는 딸아이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딸아이 말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딸아이는 재판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가슴에 묻고 딸아이의 신변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위가 집을 나가기 전부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이는 사위의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위가 다시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사위는 이런 딸의 마음을 짓밟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사위가 딸이 남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딸 이름으로 된 전세금과 분양권이 있는데 사위는 딸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분양권 처분을 동네방네 알아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딸아이의 속사정을 다 알고 나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비록 딸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딸아이 대신 소송을 계속해서 사위에게 위자료라도 토해내게 하고 싶고 내 딸 가슴을 아프게 한 사위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망신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정말 분노 유발 사연입니다. 네, 유발 사연이네요. 아,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소송 중에 돌아가신 건데, 그럼 그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일단 따님이 이혼 소송 중에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부부 고유, 즉 부부만 가질 수 있는 일신 전속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혼 소송 계속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그 이혼 소송은 그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 자체가 이 사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혼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고 딸과 사이의 그 부부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이 딸이 남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속인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따님이 생전에 따로 유언장을 작성해두지 않았다면 따님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 비율대로 상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또 화가 나는 부분이 사연자와 사이의 법정 상속 비율이 우리 사연자는 1, 그리고 배우자인 사위는 1.5가 된다는 겁니다. 가산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딸이 만약에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였다. 그러면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상속인이 유족연금, 뭐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은 안 됩니까? 지금 보면 국민연금법은 이게 공동상속인이 모두 공동상속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법에서 정한 최우선 순위자에게 이 유족연금 같은 거를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법에서 최우선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는 게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이 사위 재산 상속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사위가 조금의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상속 포기를 했겠죠. 근데 에이, 뭐 분양권 처분을 알아보고 동네방네 다녔다는데. 근데 사위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사위의 재산 상속을 막으려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상속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속 결격 사유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해야지만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연에서 사위의 잘못은 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리고 딸의 생전에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딸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을 해보거나 아니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협의가 안 되면은 사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기여분 청구를 해서 부모님은 네. 그러실 수 있겠네요. 지금 결혼하고 5년 정도 됐는데 전세금이나 분양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 증여를 해준 재산이 아닐까 싶어요. 가능성이 높죠. 예.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 기여분이 상당 부분 인정이 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기여분이 인정이 되면 기여분을 먼저 상속재산 분할에서 고려를 빼고, 하고 네. 그 남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재산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이가 가져갈 재산은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부모님은 일단은 이 딸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의 자금이 어떤 형태로 투입이 됐는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또 질문이 이게 있어요. 어떻게 사위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네.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생전에 피해자가 이 부분을 포기했다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된다라고 네.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혼 청구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의 일신 전속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양도나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서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연에서는 딸이 위자료 청구 안 하고 이혼 못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구하면서 그 위자료 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된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딸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지금 위자료 청구권 행사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연자도 사위를 상대로 해서는 이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다만 여기서 만약에 딸의 죽음과 사위가 좀 연관이 되어 있다. 내지는 뭐 사위의 부정행위 때문에 뭐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부정행위가 이제 발각되면서 그거에 의한 충격으로 막 자살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간녀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어때요? 지금 딸은 생전의 이혼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간녀 소송할 때는 뭐 상간녀 소송이든 상간자 소송이든 네. 그 할 때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민법상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전제할 필요가 청구를 해서 없죠. 네. 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 경우는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딸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를 했다거나 뭐 면제했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연자는 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상간자가 사위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거를 알고 만났어야 된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소멸시효 도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그 불법행위 청구,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불법행위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네.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다 없어야지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통해서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소송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저희가 양담소에서 한 내용을 법원에 참고 자료로 내기도 하고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갈 때 저희 영상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상담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꼈는데 오늘 우리 안 변호사님 상담도 그렇게 활용될 수 있을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재판부에 저희 양담소 상담 내용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